88 대책이잖아요. 대책을 보면 관계부처 합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냐면 그냥 관계 있는 사람 다 나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종합대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대책. 이번에 88 대책에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아파트 공급은 이렇게 꾸준히 이제 잘 되고 있다. 근데 비아파트는 계속 인허가가 줄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빌라가 박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택지 시장도 박살이 난 상태인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왜냐면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같은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것도 있는 거고, 빌라 시장을 공급하는 빌라업자들이 있거나 건축업자들이 있는 거고, 또 빌라만 또 소유한 사람들의 시장이 또 있는 건데, 이게 박살이 나버린 거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세 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요거를 어쨌든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는 비아파트를 저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면 아파트 대출은 계속 막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되게 풀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막겠다고 하는 거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해야 된다. 다른 거를.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얘기죠. 금리 인상, 물가 인상, 건축비 인상, 빌라 가격은 하락하고 금융시장이 혼란하고 피해 붕괴되고 비아파트 시장이 붕괴가 돼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4년도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정부가 올 한 해 어떤 정책을 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방향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왔고 지금 어쨌든 88 대책까지 나왔어요. 이게 근데 다 같은 얘기였어. 제가 봤을 때는 10월이나 11월 달에 하반기 부동산 대책이 하나가 또 나올 걸로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발표한 것들을 또 점검하고 또 보완해서 또 내야 되거든요. 한 번 정도 더 나올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1월 10일 대책이 올해 부동산 대책의 기본판이었다고 하면 88 대책은 종합판이다. 그리고 금리는 인하되고 정책이 어떤 거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은 좀 바뀔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먼저 10 대책을 제가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0 대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개발 재건축 패스트 트랙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빨리 하겠다. 인허가 조건 무조건 다 하겠다. 그리고 세제 지원을 하겠다 얘기하면서 취득세 감면 얘기가 나왔었어요. 1월 10날. 소형 신축을 지원하겠다 이러면서 주택수를 제외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형 신축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를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택수 제외하면 다주택자도 주택을 사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이때 뭐 얘기가 나왔던 게 60제곱 다 미만 그리고 6억 이하 얘기가 이때 나왔거든요. 주택수를 제외하겠다. 그래 놓고 이건 신축이었어요. 신축. 왜냐하면 신축 시장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신축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신축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축도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얘기하면서 임대주택 6년짜리가 이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예전에 있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빌라를 신축을 지원하겠다 하고 소형 빌라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5년 12월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주택수를 제외해 주는 거예요. 주택수를 제외. 지방도 이제 좀 박살이 났으니까 지방 미분양 취득세 및 주택수 제외를 하겠다 그러고 근데 사실 10 대책 요거 딱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 반응은 뭐였냐면 에이 뭐 이거 뭐 별것도 없네. 이게 무슨 뭐 큰 혜택이야? 이게 무슨 부동산 대책이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크게 별게 없어 보이는 거야. 소형 빌라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월 19일 날 나온 거거든요. 이제 취득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취득세 얘기가 나오면서 패스트 트랙은 아마 요새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요새 또 뭐 사업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사업비 많이 오르고 시공사가 계속 돈 올리고 이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시장 죽었다고 우리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돈도 지원해 주면서 빨리 끝내게 하겠다. 이게 좀 무리수가 있긴 하겠지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문턱 높인다고 하죠. 또 문턱 사업 중단 없는 하겠다고 했어요. 패스트트랙 도입한다 하고 요건도 완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도 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요걸 다 완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3분의 2에서 60%로 그 다음에 50%로 이러니까 이게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실 1월달 3월달 요때까지만 해도 경매 시장에 재개발 물건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를 안 했으니까. 아직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때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좋은 물건이 지금도 좀 나오고 있다. 여기 보시면 뭐 노후도 요건 60% 뭐 이렇게 다 동의가 되죠. 그리고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또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서 빌라 시장이 강세를 슬슬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아타운 하는데 이렇게 한번 답사를 한번 가보시면 모아타운은 빌라들이 되게 새 거예요.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새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동의를 낮추고 하니까 모아타운 이런 것들도 되게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모아타운 쪽에 있는 애들이 눈 이렇게 감고 돌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요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인센티브 준다고 그래요. 인센티브. 융자도 더 해준다고 그러고 지원도 확대한다고 하고 되게 완화한다고 해요. 계속 이렇게 하죠. 규제 완화하고 세대, 방, 주차장 이런 것들을 다 완화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차 대수를 지금 뭐 한 대인데 0.44대,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 차량이 완화가 되면 어쨌든 한 가구라도 더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는 거죠. 세제 지원 얘기 나오죠. 신축 소형, 아까 60제곱, 아파트는 제외, 취득세 감면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한다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다양한 소형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택지 같은 거를 내가 할 때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슬슬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일시대책이었던 거예요. 일시대책. 주택도 제외한다 하죠. 등록 임대 하면서 요것도 60제곱 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어요. 완화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단기 등록 임대하겠다고 하면서 6년짜리가 하나 드디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임대 사업을 단기로 하면 취득세가 완화되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또 혜택을 또 볼 수가 있겠죠. 리츠로 돈을 모아가지고 대출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고 비아파트 쪽이에요. 비아파트. 대출 확대하고 단기 임대한다고 그러죠. 인구 감소 지역에 기존 1주택자가 집을 사게 되면 이것도 다 특례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고 있다가 3월 19일 날 행안부에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요. 취득세 절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취득세도 깎아준다는 거예요. 3월 29일 날 공포 즉시 신축 소형은 내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 기준으로 1% 취득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주택수 산정을 안 하니까 취득세가 당연히 면제가 되는 거죠. 신축 소형 그리고 지방 미분양.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60제곱이었어요. 그죠? 60제곱이었는데 85제곱이면 30평대잖아요. 요거 하면서 6억 이하가 지방 미분양에 또 나오는 거예요. 지방 쪽에. 지금 지방 미분양인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 얘도 취득세 면제를 하겠다. 취득세도 그냥 주택수에 편입을 안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 소형주택 아까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수 제외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1주택자가 집을 산다 그러면 원래는 2주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2주택이 돼야 되는데 그냥 1에서 3%를 한다고 하는 거야. 근데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에서 3%인데 만약에 하나가 더 되면 이제 8%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8%가 돼야 되는데 2주택자에서 만약 아까 얘기한 그런 소형주택을 산다 그러면 그냥 1에서 3%로 해주겠다는 거야. 3주택으로 처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2주택자가 아마 혜택을 가장 많이 보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주택자는 원래 12%가 돼야 돼요. 하나를 더 사면. 근데 8%에서 그냥 8%로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취득세가. 2주택자 이상자들이 혜택이 좀 많고 1주택자는 이렇게 좀 되는 거. 구간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소형 신축이든 임대가 됐든 이렇게 살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60제곱 이하. 일단은 신축이면 좋을 것 같고 신축이 아니더라도 임대를 주면 구축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뭐 한강변. 제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경매물 혹시 나온 거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월 27일 날 재개발, 재건축 길 터준다 하면서 또 정책이 발표가 하나 됐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사업성 개선하고 공공지원 강화하겠다고 발표가 돼요. 5월 27일 날은 어떤 발표가 났냐면 경매 차익을 활용한 방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가 빌라를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그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공동주택 가격의 126%. 그래서 서울은 공동주택 가격의 126%가 그 전세 가격으로 완전히 세팅이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신축이고 방 3개 이상이고 엘리베이터가 보통 있고 이러면 임대 엄청 잘 나가거든요. 임대도 잘 나가고 매매도 되게 잘 되고 5월 27일부터 이렇게 이제 하면서 빌라 시장도 좀 안정을 찾는 거죠. 위반 건축물 얘기가 나옵니다. 위반 건축물 얘기가 나오는데 허그나 이런 데서 매입하는데 안 하려고 그랬던 게 위반 건축물이었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이게 위반 건축물 얘기가 나오면 그동안 우리도 위반 건축물은 대출이 좀 안 되거나 뭐 이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매할 때 위반 건축물을 좀 안 샀어요.
왜냐하면 위반 건축물이면 좀 경쟁률도 작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위반 건축물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위반이니까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면제한대.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하고. 근데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안 나왔어. 일정은 나오진 않았어요. 요게 5월 달에 나온 얘기예요. 6.13 대책이 또 하나가 나왔는데 1월 10일 아까 3월 19일 대책 이거 얘기하면서 주택사업 늘리고 또 나왔죠. 아까 얘기한 공동주택가격 126%가 나오는 거예요. 공시가격, 주택가격을 자기네가 사는데 앞으로 살 건데 공시가격의 140%로 하고 요게 담보인정 비율 한 140% 곱하기 90%로 하면 126%거든요. 요거에 자기네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요게 서울의 이제 전세 가격으로 딱 맞춰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요 가격에 내가 안 한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더 돈을 더 줄 수 있게 요렇게도 한다고 해요. 집주인이 내가 봤을 땐 빌라 값은 더 비싼데 너네가 더 비싸게 사줘라고 요구를 할 때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 7월 달에 신청할 수 있게 했죠. 그 다음에 6월 7일 날 전세 사기 피해 정부 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자기네가 사겠다 이거야. 경매 나온 거를 우리가 사겠다. 우리가 사서 그 차익을 활용해서 전세 피해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빌라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 확실히 좀 안정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6월, 7월 하면서 빌라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8월이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빌라 시장이 그래도 나쁘지가 않다. 피해자에게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허그가 이제 빌라를 이렇게 차익을 매입을 해서 그 남는 돈 가지고 뭐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 국가가 빌라를 사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반 건축물 이거를 국가가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위반 건축물을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월 20날 발의를 했거든요. 이 특정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인데 뭐 되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서명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34명이.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2014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위반 건축물이 양성화가 추진됐다. 그런데 뭐 힘든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서 슬슬 이제 위반 건축물도 이제 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경매 물건 검색하다 보면 위반 건축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좀 상황 봐서 많이 싸면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위반 건축물 양성화 방안 또 나올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마 하반기쯤 되면 이런 법안들이 또 나오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88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태까지 나온 대책 중에 종합판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종합판인데 한번 볼게요. 얘네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파트 인허가가 92% 수준으로 감소했다. 아파트 착공 64% 급감했다. 아파트 준공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아파트 경매 시장이나 아파트 시장 얘기하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향후 몇 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이니까.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값은 떨어지진 않을 거로 보이는 거야. 전세 시장도 빵빵해. 근데 이제 망한 게 빌라 시장인데 이것도 안 돼.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한 이것도 공급이 안 된다 보니까 얘네는 무조건 얘를 살려야 되는 거죠.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파트 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막 활성화시켜서 몇만 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아파트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정비사업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근데 당연히 사업성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뉴빌리지라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뉴빌리지. 공공 신축 매입 2년간 12만 호.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요거예요. 신축 매입 2년간 11호, 서울은 무제한 매입. 이러니까 이게 택지시장까지도 가는 거죠. 아까 제가 그건 얘기를 했어요.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는 세제 청약 지원한다고 그래요. 조금 있다가 세제 청약 지원을 하는데 참 우리나라는 보면 좀 이상한 나라가 맞아요. 빌라를 사잖아요. 주택수에 안 치면서 청약을 할 때 집이 없는 걸로 하고 무주택자로 인정을 하겠다는 게 이번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 내용도 좀 이따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22조 원 매입 확약, 선분양 조건부 공공택지, 신규 택지,
뭐 PF 대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택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택지. 그러면 택지 시장 지금 아까 제가 경매 시장에서 50% 60%에 낙찰돼 있잖아요. 우리는 경매로 사니까 50% 60%로 사는 거지만 경매를 안 하는 일반 시장 사람들은 우리는 50%에 낙찰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70%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린벨트, 서울 그린벨트 푼다 그러죠. 그러면 저희는 그린벨트가 풀릴 만한데 경매 물건으로 그린벨트가 나왔어. 나왔는데 이왕이면 건물이 있는 그린벨트. 건물이 있는 그린벨트는 이축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축권이라고 다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물이 있는 그린벨트에 있는 토지를 사는 것도 괜찮다. 제가 그린벨트 얘기하면서 이축권 얘기는 가끔 하니까 그거는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재개발 촉진법을 만든대요. 법을 만든대요, 아예. 재개발, 재건축, 특례법을 제정해서 무조건 다 통합시켜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재개발 시장 속도 가속화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그 재개발 도로 물건 하나 산 거 제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도로 사가지고 그 광명시보구역 입주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청산총회 하거든요. 청산총회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 보니까 청산총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돈이 좀 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이 끝나면 남는데 아파트도 주고 뭐 가전제품을 또 2개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타일러하고 뭐 공기청정기를 준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당 한 170만 원씩 하는 것 같던데 그거 2개 주고 돈이 남았다고 뭐 400 얼마인가를 현금으로 이렇게 또 준다고 그거 받으면 소주나 한잔 할까요? 얼마 전에 그 총회 책자가 이렇게 왔는데 청산총회를 한다고 하면서 애들도 이제 청산총회 하면 잘 끝나야 좋잖아요. 그래야 뭐 돈 준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꽁돈 생긴 것 같아가지고 좀 이따 제가 있는데 책자 한번 좀 쉬는 시간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다. 절차 간소화되고 동호여건 인허가 동공지원 37만 원, 37만 원.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경매 물건 찾는 방법 좀 이따가 좀 알려드릴게요. 아실 보고 찾는 방법 있잖아요, 그죠? 초기 사업비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많이 혜택을 준다 하고 이번에 1기 신도시 노후 계획 정비한다고 그래가지고 1기 신도시도 이번에 시범지구 있잖아요. 시범지구 빨리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해서 많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1기 신도시도. 어쨌든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한다고 하고 요새 뉴빌리지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비아파트 요거 말고 뉴빌리지. 요거 아까 분양전환형 신축 매입 아까 그런 거 얘기고 뉴빌리지 비아파트 공공임대 추가 지금 뉴빌리지가 나오나요? 요게 아까 그 얘기인 거예요. 아까 제가 LH에서 땅 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LH에서 매입한다는 이런 거죠. 한번 보세요.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을 해. 민간 법인이 멸실 목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이 몇 프로예요? 취득세 12%, 12%. 이러면 일반 세율을 적용한대요. 1에서 3%. 그러면 서울에도 재개발 재건축 쪽에 늙은 주택도 있을 거고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늙은 주택들 좀 있잖아요. 이걸 멸실 목적으로 내가 사. 그럼 취득세가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법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법인 투자가 또 유효한 거야. 근데 경매로 늙은 주택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건데. 그리고 자금도 지원을 해준대. 1금융권에서 저리로 우리 오늘도 신문에서 나왔어요. 우리은행에서 주택대출 규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아파트 시장만 이렇다는 거지 비아파트 시장 괜찮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들일 때 파는 사람이 손을 안 보는 구조로 해서 현실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25년도까지 무제한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 정책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거죠. 분양전환형 신축 매입. 어쨌든 신축하면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6년 임대를 줘요. 6년 임대 주고 나서 끝나고 나면 자기네가 매입을 하겠다는 거죠. 임대 주고 나서 분양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5만 호. 5만 호 이렇게 있죠. 보시면 아까 같은 얘기 계속 또 반복이 되거든요. 건설사업자 취득세 완화 해가지고 1에서 3%.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기축, 시축 취득세. 이거를 27년 12월까지 기간 연장하고요.
수요자가 이제 취득세 감면하고 아까 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청약시 무주택 범위 확대를 한대요. 요게 취득세 완화한다는 거죠. 법인이 멸시라는 조건으로 결국 토지를 사게 되면 이렇게 싸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록임대사업자 보시면 감면을 해주는데 60제곱까지는 면제, 85제곱까지는 50% 감면. 그죠? 감면 얘기 나오죠. 등록임대사업자 6년 나오죠. 아까 취득세 8호제곱미터 50% 감면. 요거 50% 감면, 60제곱이면 이하부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임대 수요 정상화 하겠다, 주택수 제외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뭐냐면 27년 12월까지 얘네가 하는 건데요. 신축, 기축 똑같아요.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런 혜택들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집을 샀어요.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고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집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이 사람은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청약할 때 그냥 1순위를 해주겠대. 전 이런 대책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이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청년이야. 청년인데 빌라를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조그만 거 샀어. 65짜리 지방은 85까지 해서 뭐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그래 샀어. 집 없는 걸로 친대. 그리고 1순위로 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 넣어가지고 정부는 지원해주고 싶은 거다. 지원해주고 싶은 거다. 여기 보시면 청약시 전용 60제곱, 전용 85, 이건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은 크기가 점점 더 하죠. 그래서 지방 거를 볼 때는 8호까지도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예. 뉴 빌리지라고 그래가지고 요건 또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뉴 빌리지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가 힘들어. 너무 동네가 좀 작고 좀 촌스럽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29년까지 뉴 빌리지라고 그래가지고 5만 호를 공급을 한대요. 5만 호를 공급을 하는데 150억 원을 지원을 한대요. 총 사업비의 70% 지원해 주죠. 이거를 올해 30곳을 미리 선정을 한대. 그러면서 한 곳당 180억을 지원을 하거든요. 한 곳당 180억을 지원을 해서 얘네가 뭐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뭐 상가나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땅이 너무 작다 보니까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없어. 그리고 무슨 뭐 공원 같은 것도 좀 못 져. 그리고 공동시설인 뭐 주민센터 이런 것도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얘네가 180억을 들여가지고 한 곳당 그걸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아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면적 규모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진짜 좀 노후된 데 요런 데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전 요 뉴빌리지 요거 신청 많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요거 해가지고 지금 9월 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접수해가지고 연내 30곳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국가에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많이 신청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주요 지원 사항이 이거거든요. 그 주택수가 작다 보니까 주차장을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네가 그 그림만 그려놓는다면 국가가 땅을 사서 주차장까지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야. 길이 좁으니까 소방도로 확보해준다고 하고 주택 정비지금 기원해서 지자체에서도 협조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용적률 검표율 등 인센티브 준다 하고 CCTV, 쓰레기 처리장, 도보권에 복합 편의시설 해가지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져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곳당 180억이거든요. 180억.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아마 좀 새로운 유행처럼 좀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매주택을 허그가 이제 다 사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미분양 아파트 매입한다고 하죠. 지방에 이제 미분양 아파트들 많이 샀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도 어쨌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분양가도 이것도 좀 현실화 시키겠다. 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래요. 어쨌든 주택 공급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요가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태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60제곱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요거를 85제곱이면 34평이잖아요. 요거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 요거를 하면 주차장 수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제 요런 것도 짓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요런 땅을 더 높게 짓고 뭐 크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2단계 이상 상향한다고 해서 준주거까지도 상향한다고 하는 거죠. 준주거까지.
조금 있다가 제가 경매 물건 하나를 보여드리고 그냥 일반 주택이었는데 그거를 준주거로 이렇게 상향하는 이런 거를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지방 미분양 이렇게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일정을 보면 9월달, 11월달 뭐 한다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2월 전에 분명히 부동산 대책이 뭔가 하나 또 나올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아마 세부적으로 분명히 더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888 대책 보면서 이제 빌라 오피텔 시장 이동할 거고 택지 분양 시장으로도 갈 거고 이제 신축 매입 시장으로도 갈 거다. 토지 시장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요런 거 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 아파트가 불장이고 빌라로 옮겨 붙었다고 하면서 빌라가 5월 달에 0.3%, 6월 달에 0.6, 안 오르다가 슬슬 오르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지금 이제 좀 올라가는 시장이다 이런 거죠. 좀 쉬었다가 경매 물건 조금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얘기, 한강 이야기, 신속통합 이야기까지 하고 또 마저 경매 물건 얘기하고 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